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신의 한 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추미애 부동산 훈수 이유 있다. 추미애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된다 입니다. 추미애가 연 이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당정청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권이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서 대출해주는 방식, 다시 말하면 아주 기형적인 방식으로 금융권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몸에 해당하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내가 박수를 쳐줬을 텐데,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한테 맡겨놓고 패북진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 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것, 듣보잡 이론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시장 경제를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금부분리 같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초점을 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미애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윤석열 죽이기 마무리 작업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2차 검찰 인사 대학살을 앞두고서 법검 전운이 감도는 민감한 시기가 아니었던가요? 과연 과도한 오버에 해당하는 타 중앙부처 외도 훈수를 해가면서 폭탄 맞을 일이 있었나요? 저는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서 철저하게 계산이 되고 의도된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순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을 내세우자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성추행당 민주당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전대협 2기 의장 출신 전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와 문바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박주민 등 서울시장 후보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인물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여성 후보로서 청와대 안주인 김정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선의원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이 서울시장 도전의 꿈을 키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추미애가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는 건가요? 물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최근에 부동산 정책 훈수로 거의 서울시장 도전의 꿈이 드러났을 뿐이겠죠. 이 외에도 그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물론 추미애는 판사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영남 출신 호남 며느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여성 대권 주자로 각광을 받던 화려한 시절도 있었지만 DJ 김대중 핵심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으로 노무현이 주도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새천년 민주당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급기야는 노무현 탄핵에 앞장을 선 원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빠 이후에는 문빠와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봉하마을 계승자가 지배하는 민주당의 권력 구조에서 큰 꿈을 꾸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추미애가 추다르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추진력에 기반한 엄청난 성과를 내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추미애는 2016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대권을 창출하라는 것이었죠. 추미애는 그들끼리 말하는 촛불혁명, 사실은 촛불을 상징한 쿠데타에 불과하지만은요,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내 치러진 2017년 5월 대선에서 대통령 문재인을 만드는데 민주당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정권을 찬탈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이어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우파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강력단체장과 강남과 송파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등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싹쓸이 수준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당대표로서도 청와대의 주구가 돼가지고 문재인과 문바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문바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추미애는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리하고 거대 조직 검찰청을 무력화시켜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를 이은 꿈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었죠. 조국이 청와대 1기 민정수석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렸고요. 관련된 법안이 연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검찰과 전면전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판단을 하고서 2020년이 열리자마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가지고 입법으로는 항복문서는 확보를 한 셈이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점령군으로서 접수를 하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을 기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난 2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검찰 인사 대학살을 통해서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속아내가지고 한직으로 자천을 시켰고요. 이전의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조국이 서울대 산호맹 사건으로 복역 중일 때 옥바라지하면서 통일 대한민국의 평양지검장을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심재철을 임명을 했고요.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을 대한민국 검찰 수사의 사령탑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는 등 검찰의 주요 부서에 친문 인사를 앉혔습니다. 빠르면은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에 이루어질 검찰 정기 인사도 제2의 인사 대학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했고요. 그 현장에서 추미애의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의 불법성에 대한 대성토가 있었지요. 추미애는 이들 검사장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번 정기 인사에서 대폭적으로 자천시킬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1차 정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핵심 코어에 대한 정리에 이어서 조만간 2차 정기 인사에서 주변 프리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통제력 굳히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사태를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할 것입니다. 추미애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까요? 윤석열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틴다면 아마도 최강욱을
임명하지 않을까요? 검찰에 한이 많은 최강욱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에 대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것이지만요. 세상 일이 그대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비록 바보 검찰총장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검사 윤석열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권을 뒤흔들고 문재인의 목줄까지 쥐고 있는 윤석열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윤석열 혼자서도 단독으로라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의 행동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가 행동에 옮긴다면 국민검사 윤석열에서 보수진영 대권 후보 1위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추미애에게 문재인과 문바가 마음을 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은 이번에는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현재로서는 추미애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비록 원죄가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은 그에게 이미 2번에 걸친 기회를 준 것이죠. 즉 살리는 카드에 해당한다는 거죠.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당을 장악하고 있던 문재인의 암묵적인 지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 사실상 문재인이 지명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사람도 문재인이 아니던가요? 2가지 어려운 미션을 잘 수행해낸 추미애를 단기적으로 용도 폐기시키기보다는 살려서 활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여성 서울시장 후보론이 지배적인 것도 문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영선이 청와대 안주인 김정숙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유명 앵커 출신에다가 사선어원 갈록이 있고 현재는 장관직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지원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을 해서 문바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상호도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주주로서 일정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도 이들 3인과의 치열한 내부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의 다크호스로 나타나는 후보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문재인은 이들 4명 중에서 추미애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문적자가 아니더라도 업계 상도인은 있는 거니까요. 만일에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가 선출이 된다면 2021년 보선에서 미래통합당도 맞춤형 후보를 내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성패를 결정하는 3대 요소, 즉 인물, 이슈, 구도를 대입해가지고 분석을 해도 결과가 미래통합당에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인물로는 추미애가 중량급 인사니까 여기에 걸맞는 후보를 발굴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로는 경제가 지배적일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민주당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넓게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서울 경제를 회복시키고 좁게는 미쳐 날뛰는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면은 충분한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구도로는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진영의 덫에 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7년 대선 이전에는 보수가 기본으로 확보한 40%에 10% 이상만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유리했는데요. 2017년 대선 이후로는 진보가 기본으로 확보한 40%에 10% 이상만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보가 보수보다 진영구도에서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가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실용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보궐선거 발생 기책 사유가 성추행으로 사망한 박은순이 소속된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으로서 미래통합당에 아주 유리하고요. 이렇게 열린 번개시장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2022년 대선 승리의 교도보 확보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